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상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 9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91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12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28번 문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91번에 우선은 여러분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있는데, 두 근을 빼놓고서 절대값까지 씌웠기 때문에 얘는 두 근의 차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두 근을 구하셔야 될 거예요. 두 근의 차에 대한 공식도 있지만, 공식을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자, 얘의 근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근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근은 큰 값은 플러스라고 해놓을게요. 자, 큰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일 테고요. 그리고 조금 작은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일 겁니다. 자, 그럼 두 근의 차를 구하고 싶다면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시면 되겠죠. 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은 그때 나오게 되는 결과값은 뭐냐? 바로 2a분의, 자, 마이너스 b끼리는 서로 사라지겠고요. 루트끼리는 서로 더해지게 될 테니까 2 루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2만 약분해 주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두 근의 차는요,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 자, 이거 모르고 계셨다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혹시 나중에 모르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 두 개를 구하셔가지고 그 위에 거에서 이제 작은 거를 뺀다고 생각하시면은 금방 또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여기서도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식으로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에서 두 근을 우선 구해 보시게 되면요, x의 값은 짝수근의 공식에 의해서 1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b제곱, 절반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였겠고요. 작은 값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였을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차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그 값은, 위에 거에서 작은 거 빼게 되니까요, 2 루트 a제곱 플러스 b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2보다 작아달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로만 나눠주시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는 6보다 작다는 게 되겠고,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 다 양수 값이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는 둘 다 양수일 경우엔 양변 제곱하셔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게 되면요, 좌변은 a제곱 플러스 b, 우변은 3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자연수 a, b라고 나왔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큰일 났다고. 하나하나씩 다 세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뭔가를 고정을 좀 시켜 놓으시면 좋을 텐데, 자, a랑 b 중에서는 제가 a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자, a를 고정한다는 건 a가 1일 때부터 a가 2일 때, a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케이스를 나누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렇게 하면 a가 어차피 5일 때까지만 딱 하면 되거든. a가 6일 때는 어차피 b가 나올 수 있는 값이 없어서 성립하지 않거든요. 자, 선생님 꼭 a로 해야 됩니까? b로 해도 안 됩니까? b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b가 1일 때부터 b가 35일 때까지 해야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빡셉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케이스가 적은 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1일 때부터 보시게 되면요, b가 35보다 작으면 될 테니까 b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는 1부터 34까지니까 34개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2 대입하시고 양변 4로 빼주시게 되면은 이때는 b가 32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계속 그냥 해보겠습니다.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다 해보시게 되면요, 이때는 b가 27보다, 그리고 a가 4일 때는 b가 20보다, 마지막으로 이때는 b가 11이 아니네, 11보다 작대. b가 11보다 작으면 되겠죠. 따라서 그거에 맞는 자연수 b의 개수를 각각 구해보시게 되면요, 밑에서부터 31, 26개, 19개, 그리고 10개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기만 하면은 순서쌍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120이 나오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92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근의 합이 16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fx는 0에서 자, 두 근을 우선 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16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방정식의 어쨌든 근이기 때문에 f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혹은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라는 거. 네, 요거 하나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2차 방정식 2020-8x 2020년도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f라는 녀석은 내용물이 알파이거나 혹은 베타여야지 0이 되는 애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2020-8x가 뭐가 되도록? 알파가 되도록 또 베타가 되도록 만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x값이 바로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020-8x가 알파가 되게 해주는 그 값은 계산 바로 해보시게 되면 8x 넘어오시고 알파 건너가시고 그러면 2020-알파가 8x가 되겠다. 따라서 x의 값은 8로 나눠주시면 8분의 2020-알파가 되겠죠. 자, 여러분 또 하나로 이번에는 다른 하나의 근, 이번엔 얘가 베타가 되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 만들어 주시게 되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x가 8분의 2020-베타이면 되겠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저 방정식의 두 근을 구했고요. 이 둘을 합해달라고 했으니까 합해주시기만 하면은 8분의 404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16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얘는 이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는 4040에서 16을 바로 빼지 마시고요. 기왕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나누셔가지고 얘는 505-2 그래서 503이다 라고 정답 내시는 게 조금 더 계산상으로는 수월할 겁니다. 정답은 503입니다. 다음 9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9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m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근의 차, 즉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죠. 요거 한번 공식으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공식은 최고창의 개수분의 그리고 루트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최고창 개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냥 1 두시고 여기 판별식만 해놓고 루트 씌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1-3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차가 4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식 등식 만들어 놓고 요 식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양변 제곱을 해서 루트를 좀 없애줄게요. 제곱하시게 되면은 여기가 사라지고 오른쪽이 16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후에 요거 식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요 1-6m 플러스 9m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m 제곱 플러스 16m 더하기 28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저 계산하시게 되면요 m제곱 플러스 10m 그리고 플러스 13이 나오겠습니다. 그게 0이 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m에 관한 2차 방정식 꼴로 나와 있는데 실수 m의 값의 모든 값에 이제 곱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그 m 값 구하려고 이거 근해 공식 쓰시면 안 되겠죠? 네, 근해 공식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만족하는 m의 값의 곱은 여기 있잖아요. 두 근의 곱. 자, 그러하니 정답은 그냥 13이 나오고 끝나겠습니다. 간단하죠? 근해 공식으로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94번 2차 방정식 다음이 나와 있고요.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6이 나왔다.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근의 절대값의 합을 얘기해 줬으니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6이 나온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식만 가지고 뭔가 두 근을 각각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그 k도 있고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근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식을 조금 조작을 해서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변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요 좌변은 절대값 알파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입니다. 그게 3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값에 대한 연산 많이 이제 좀 연습이 안 돼 있으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 곱하기 베타 하나로 묶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또 하나로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이라는 거,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느냐? 그냥 알파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좌변이나 우변이나 값은 똑같거든요. 둘 다 양수라서. 되셨나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변형해 보시게 되면 알파 절대값 알파의 전체 제곱은 그냥 알파의 제곱이라 두시고요. 더하기 2 그리고 하나로 합쳐서 알파 곱하기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36이 나왔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우선은 여기 식에 나와 있으니까 이 식에서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는 앞에 개수 3인 것까지 생각하셔서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k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도 식 조금만 정리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 쓸 수 있겠고 더하기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k다. 이 값이 지금 36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는 나머지 정보들을 또 쓰겠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4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의 제곱 16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아까 마이너스 3분의 k였었죠?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그래 놓고 나서 제가 여기 식 마저 양변에 3도 곱해주시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는 48 그리고 플러스 2k 더하기 여기도 3 곱해주시면 3이 사라지면서 2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절대값엔 마이너스 k가 있든 k가 있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k라고 두고 그거 3 곱했으니까 여기는 108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48 건너가서 빼주시게 되면 얘는 60 그리고 양변에 2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k 더하기 절대값 k가 지금 30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값 k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녀석이 양수라면 그냥 k로 나올 거고요.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k가 음수일 수 있을까요? k가 음수여가지고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되면 k-k일 텐데 그게 30이 될 수는 없잖아요. k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k는 절대 음수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k는 양수일 테니까 k가 그대로 절대값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좌변은 2k, 우변은 30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k의 값은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 15입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두 실수 a, b의 곱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설명 잠깐 하도록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고요. 그리고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꼴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꼴로 되어 있을 경우에 다른 한 근은 p-q 루트 m 꼴이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경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0인데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개수가 다 유리수라는 전제하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만약에 한 근이 p 플러스 qi 꼴로 나와 있다면 또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qi가 된다라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95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한 근이 1 플러스 i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개념에 의해서 1 마이너스 i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두 근의 합을 구해주시게 되면요, 합은 2 그리고 두 근의 곱은 혈례의 곱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래서 곱도 2가 나옵니다. 그러하니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요, b의 값은 2가 나오게 되면서 두 근의 곱 구해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9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6번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2분의 b 플러스 i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개수를 보자 하니 지금 1이나 a나 b나 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근이 이런 꼴로 나오게 됐다면 또 다른 한 근도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한 근을 알파라고 놓고요. 또 다른 한 근을 베타라 두시면, 자, 한 근은 나와 있는 대로 2분의 b 플러스 i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 근은 2분의 b 마이너스 i의 꼴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보시게 되면요. 두 근의 합은 b,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실수 부분의 제곱, 그리고 허수 부분의 제곱 하셔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지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겠고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은 b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식은 b에 관한 2차 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걸 조금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 우선 4 곱해서 b제곱 플러스 4는 4b다. 그러면 식 정리하시면 b-2의 제곱은 0이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b의 값은 2가 되겠고요. b가 2면은 a의 값은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두 근 또 곱해주시게 되면 정답 3번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97번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3i가 나왔습니다. 한 근이 2-3i인데 개수가 실수니까 또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3i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쓰지 말라고 여기서 알려줬네요. 자, 한 근이 2-3i고 다른 한 근을 갖다가 알파라고 하자.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쓴 녀석이 바로 알파가 됩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알파분의 1을 A 플러스 BI라 두겠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다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만 역수 취해 주시게 되면요, 2 플러스 3i분의 1은, 자, 요거 위아래 켤레를 곱하겠습니다. 2-3i를 곱해주시면 얘는 분모는 켤레의 곱은 4 플러스 9, 그리고 여기는 2-3i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13분의 2-13분의 3i의 꼴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a 더하기 bi라 두기로 했으니까 네, a의 값이랑 b의 값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의 값은 13분의 2, b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3이 되면서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요, 정답은 마이너스 13분의 1번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98번 가겠습니다. 98번은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였었죠. 세 유리수 A, B, C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다음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의 한 근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관성에 의해서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면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세 유리수 A, B, C인데 개수가 A, 루트 3B, 루트 3B가 있어요. 네, 개수가 유리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을 2-루트 3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관성에 따라서 문제 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른 한 근을 구하는 게 급선무일 텐데, 우선은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 모를 때야 근의 공식 쓰는 수밖에 없지. 근의 공식 적용해 보시게 되면요,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3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한 근이 어쨌든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근을 조금만 두 조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3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3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군가는 2를 담당해야 될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루트 3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서는 b라는 녀석이 유리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루트 3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담당하는 숫자는 그냥 3이었을 뿐인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담당하는 게 바로 2였다라는 거. 되시겠습니까? 그러하니 이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의 근은 루트 3 플러스 2였던 거고, 다른 한 근은 루트 3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하니 한 근과 다른 한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 두기로 했는데, 이 값이 바로 베타에 해당하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은 루트 3 더하기 2 더하기, 그리고 베타분의 1이니까요,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만 계산하시면 돼서, 마저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루트 3 플러스 2 더하기, 분모 유료화해 주시게 되면요, 3-4, 그리고 분자는 루트 3 플러스 2. 자, 그러하니 이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요, 결과적으로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끼리 사라지고 2끼리 사라져서 그 값은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99번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저기가 달라지는데, 그 길이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통의 경우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경우에 생각보다 그 풀이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풀이가 빨라진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테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편한 걸 쓰시면 될 텐데,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빨리 풀어주는 방법보다는 느리게 푸는 방법을 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풀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해달랍니다. 근이 정수가 됐으면 좋겠어. 자, 그랬을 때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제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 주시면 두 정수근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2m-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문자를 줄여주는 게 사실상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m 알파 베타 다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m 너를 지워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지워줄 거냐면 위에 식에 더 식점 변형을 조금 해주시게 되면 m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m 자리에다가 다 이 밑에 있는 m 자리에다가 여기 있는 식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요거 식만 조금 정리해 주시면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요거 알파 베타를 다 저쪽으로 건너 보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더하기 2베타 는 마이너스 3이다. 인수분해를 좀 해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알파를 묶어서요, 베타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도 2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2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여기 옆에 플러스 4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양변에 플러스 4를 더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여기도 2로 묶어서 베타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값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베타 더하기 2가 또 공통으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베타 더하기 2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그 곱이 1이 나오게 된다라는 식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수근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느냐, 두 곱이 1이 나온다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얘가 2고 2분의 1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 지금 여기 있는 알파나 베타나 다 정수이기 때문에 얘가 2 곱하기 2분의 1 같은 건 나올 수가 없고,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1이려면은 알파의 값 혹은 베타의 값 모두 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알파나 베타나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에 관련된 아까 전에 관계식이 하나 있었었죠. m이란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었다. 밑에다 써보시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1이게 되면요, m의 값은 이게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마이너스 3이었으면 이번에는 3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나오겠네요. 그러므로 될 수 있는 m의 값이, 정수가 5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속에서 선생님, 저희가 두 근이 정수인 걸 썼나요? 라고 하면 썼죠. 네, 어느 부분에서 썼냐면 여기 부분에서 썼습니다. 두 근이, 즉 알파 더하기 2, 알파나 베타가 둘 다 정수니까 알파 더하기 2도 정수, 그리고 베타 더하기 2도 정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케이스가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m의 값은 1과 5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른 풀이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근의 공식을 활용한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근이 정수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하게도 x의 값을 먼저 좀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한번 저 식을 정리해 보시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m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식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시게 되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8m 플러스 4가 되면서 식 정리하시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5가 나오겠다. 자, 그런데 이 전체가 어쨌든 정수해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이 루트가 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눈의 가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수가 어쨌든 제곱수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혹은 0이거나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떤 정수의 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어떤 m 값이 있느냐 하고 이제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조금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이 식을 갖고 오시면은 왼쪽에 있는 식을 갖다가 한번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m-3의 전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고 우변은 k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얘가 만족하는 정수 m의 값이 있느냐 살펴보셔야 되는데, k제곱도 일단 건너옵니다. k제곱 건너오셔서 m-3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4는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4. 그리고 얘를 갖다가 합차 공식에 의해서 m-k-3 하나, 그리고 m 플러스 k-3 하나, 요 값이 4가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쨌든 주의하셔야 되는 건 m이나 k나 둘 다 정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둘이 정수일 때 곱하기 해서 이제 4가 나오게 되려면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경우들 다 따져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 경우로는 1일 때 4, 그리고 두 번째는 2일 때 2, 4일 때 1이 있습니다. 자, 그것만 있느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경우를 다 해보셔야 되겠고, 6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둘 다 2였을 경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m-k-3이 2여야 되겠고요. 덩달아서 m 플러스 k-3도 2여야 합니다. 더해주시게 되면 2m-6은 4가 나오게 되면서 2m의 값은 10, 즉 m의 값은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m의 값 중에 하나는 5가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보시게 되면요, 이거 6개 사실 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6개 다 해봐야 되는데 다 하기엔 시간이 좀 벅차긴 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이번엔 둘 다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라고 해보시게 되면은 이때 위아래를 다시 한번 더 해주시게 되면요, 2m-6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2m의 값은 2가 되니까 m의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이 1일 때도 성립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다 m의 값을 찾아보시다 보면 m의 값이 5인 거랑 m의 값이 1인 거밖에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m의 모든 값의 합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후자 풀이가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직관적으로 두근이 정수라는 걸 가지고 갑자기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가는 건 너무 뜬금없잖아요. 지금 뭐 이걸 문제를 외운다 치더라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도 조금 잘 알아두시고, 너무 억지스럽다는데 이게 오히려 전 억지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100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100번에 5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의 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30번이고 30번 문제에다가 막 50 이하의 자연수 mn 그리고 개수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싫어. 게다가 이거 형태도 내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안 배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음을 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없이 그냥 조금 차근차근히 내가 안 배운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 안에서 다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문제를 해석해 나갈 거냐, 첫 번째 식을 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 글씨로 문제 주어진 조건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조금 간단히 보고 싶은데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건 여기 있는 i분의 1의 2n제곱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의 mn제곱은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과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은 그냥 i분의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나중에 n제곱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i분의 1의 제곱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그냥 i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간단하게 하자면 i의 n제곱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었던 거고 그거의 전체 m제곱이었을 뿐인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이 어쨌든 또 음의 실수가 나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얘가 전개해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될 거, 이 개수가 무한정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OMR 카드에 0부터 999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므로 엄청나게 많게끔 경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긴 한데 그냥 하나 해봐. 게다가 MN도 50 이하의 두 자연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거 하나를 해보시다 보면은 규칙성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I에서 복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자, 그러면 그 후에는 N을 고정할지 M을 고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우선 이 내용물부터 좀 고정을 시켜보고 싶어서 N의 값이 1일 때, N의 값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n의 값이 1일 때는요, 이 내용물의 값이 i-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n이 2였을 경우에는 -1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면서 0이 되네요. 이 값은 그냥 0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n이 3이었을 경우에는 -i 그리고 -1이 되겠네. 다음 네 번째는 n이 4일 때 1 더하기 1이 되면서 이 값은 2의 m제곱 됐나요? 자, 그 다음에 n이 5일 때 다시 한번 해보자. n이 5일 때 n이 5일 때 다시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다 5 집어넣어서 5 집어넣으면 그냥 i겠죠. 5 집어넣으면 그냥 -1이겠죠. 네. 느낌 왔습니까? 보이십니까?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주기가 4인 상태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요 밑에 있는 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고 여기 위에 있는 네 가지만 가지고 규칙성을 알아내시고서 적용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봐요. 어쨌든 얘를 m제곱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와야만 할 텐데, 야, 두 번째에서는 이미 이 내용물 값이 0이잖아. 그럼 아무리 m제곱을 몇을 넣든지 간에 어쨌든 0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n이 4일 때도 이 내용물의 값이 양수가 나와버려서 m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음의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도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개만 하시면 됐다라는 겁니다. 두 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30번 문제도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워. 필요 없는 건 지워놓고 생각해 봅니다. n이 1일 때 조금 먼저 보도록 할게요. n이 1일 때 n 1인 거 고정해 놓고서 그럼 이거 잠깐 지워놓자. 잠깐 지워놓고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가 제가 m의 값을 조정해 나가 볼게요. 자, m이 1일 때는 어차피 요 안에 있는 녀석이 음의 실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1일 때 일단 되겠고, 자, m이 2일 때 해보자. 자, m이 2이게 되면은 이제 제곱하게 되면은 -1 그리고 -2i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면서 없어지게 되니까 얘가 -2i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여기서 또 세제곱하는 사람이 어딨어? 세제곱하는 게 아니라 지금 i-1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2i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양변을 제곱 한 번만 해보세요. 양변 제곱 한 번만 해보시게 되면은 그럼 얘가 4i 제곱이 나오게 되면서 -4 음의 실수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러하니까 여기서도 생각해 보시면 반복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반복. 자, 그럼 천천히 i-1의 4제곱이 현재 -4가 된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요게 한 바퀴 돌고 나서 i-1에 여러분들 8제곱은 16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더 i-1에 자 4제곱을 한 번 더 곱합니다. 4제곱을 한 번 더 곱하시면 이게 12제곱이 되겠고, 자 4제곱을 곱한다는 얘기는 곱하기 -4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네, 여기 이렇게 i-1의 4제곱이 -4니까 자 -4 곱하시게 되면 -6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음의 실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하니 n이 1일 때 m의 값이 4 그리고 8은 안 되고 12 그리고 8씩 커지면서 20, 28 이렇게 계속 20, 28, 36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다 써. 44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n이 1일 때에 해당하는 m의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1일 때도 그랬듯이 아까 전에 n이 1일 때랑 n이 5일 때가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n이 5일 때, n이 9일 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n의 값에 해당하는 게 총 몇 개까지 있냐면 49일 때까지 있겠네요. 49일 때까지면 몇 개야? 13개. 13개가 나오네. 13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13개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은 4k-3이라는 식 하나 만들어 놓고서 k에다가 1 대입하시면 1, 그래서 13까지 대입하시게 되면은 49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13개에다가 6개니까 결국 m과 m의 그 순서상의 개수는 13 곱하기 6이 되면서 7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n이 3일 때를 해보겠습니다. 자, n이 3일 때는요 여러분들 m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1부터 집어넣으면 여전히 터무니가 없죠.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니까 음의 실수가 아닙니다. m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뭔가 나올 것 같아. 자,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의 제곱이니까 그냥 i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즉 i 제곱 플러스 2i 플러스 1 되면서 i 제곱 1 사라지면서 2i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i 플러스 1의 제곱이 2i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i 플러스 1의 4제곱은 양변 제곱하시면 되니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i 플러스 1에 4제곱을 한 번 더 곱해서 8제곱이 된다고 하면 그냥 16이 되겠고, 자, 한 번 더 i 플러스 1에 12제곱을 하게 되면은 i는 제곱 마이너스 4를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한 번 더 곱해서 마이너스 6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데자뷰가 느껴지시나요? 네. 자, 그러므로 n이 3일 때 m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여전히, 자, 제일 먼저 4일 때, 그리고 12일 때, 그리고 20일 때 쭉쭉쭉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됐었냐면 44일 때까지 됐었죠. 그러므로 이거 총 몇 개 있었느냐 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6개 있었었죠. 그럼 여기 있는 6개에다가 n이 될 수 있는 거는 3도 되지만 7도 되겠고 11도 되겠고 4씩 건너뛰어가면서 가니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겠느냐, 40, 48, 44, 47까지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4k-1이라 하시고 k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1부터 시작해서 12까지니까 네, 요거는 12개가 있겠네. 그러면 결국 m,n의 순서쌍의 개수는 6 곱하기 12가 나올 테니까 결국 얘는 7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던 78가지랑 아래에 있던 72가지를 더 하셔서 총 개수는 15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50입니다. 이렇게 문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순서쌍 구하시는 게 어렵다고요? 순서쌍 찾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질문하세요. 질문해 주시면 순서쌍 빠르게 하는 법 다시 한번 훈련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100번까지 문제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시간에 101번부터 또 문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고, 영상이 또 길어지겠네? 큰일 났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